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자, 결국 하태경 의원은 이 문준용 씨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하태경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검찰이 문준용 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부실 수사를 했구나 하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검찰 조사를 보면 당시 문준용 씨 특혜 채용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이 감사관이 양심에 찔렸는지 몇 가지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자, 진성호의 융단 폭격입니다. 문준용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공정, 평등, 정의 이런 말을 하는 문재인 후보가 과연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엄격했느냐는 여부가 당시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단 정황만 보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문준용 씨는 이 고용정보원에 들어갔는데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청와대 노동비서관이었던 부하 직원이죠. 권재철 씨였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를 한 응시 사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이 특이합니다. 자, 이 노동부 감사관은 문재인 아들을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웠다. 감사 당시의 정황을 밝히는 이런 심정 고백입니다. 문재인 후보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특별한 부분은 이겁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인가를 물으니까 알아서 판단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이 드러났습니다. 자, 문준용 씨는 참고로 2006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서 합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고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권 말기였습니다. 오해받을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자, 하태경 의원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17년 4월 20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미 출석해서 노동부 감사관 김모 씨가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한 A4 용지 10쪽짜리 진술조서입니다. 이 진술조서에 보면 이 노동부 감사관 김모 씨가 문준용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진술조서에 검찰이 묻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도 결론적으로는 문준용에 대한 특혜 채용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감사관 김모 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뒤집습니다. 원래 이 검찰에 출석해서 이 참고인이나 피의자 이 조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조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를 받은 뒤에 이 진술조서를 사인을 합니다. 이게 맞다. 그럴 때 보면 일부 내용을 고칩니다. 고치는데 이 노동부 감사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묻습니다. 최종 보고서도 결론적으로는 문준용에 대한 특혜 채용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에 대해서 처음에는 네, 그렇습니다 썼다가 지웁니다. 이걸. 그리고 친필로 이렇게 씁니다. 알아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노동부 감사관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당시 한창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문준용 씨의 아버지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이 공무원 김모 씨의 앞길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한 겁니다. 솔직히 문준용의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엄청 두려웠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해도 될 건데 굳이 지우고 알아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조서는 남습니다. 이 감사관도 김 감사관도 본인의 명예 또는 진실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혜 채용이라고 판단할 증거는 없었던 것 같다는 이 말에 솔직히 말해 문재인 후보가 당시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라고 붙인 겁니다. 자, 이 진술조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특혜 채용이라고 판단할 증거는 없었던 것 같아.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굳이 뒤에 한마디 붙입니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 후보가 당시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웠기도 하였지만 이라고 썼습니다. 이 검찰 조서 진술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권력을 의식해서 검찰이 솜방망이 이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되고 또 반대로 이 김 감사관도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후보가 걱정이 돼서 아들에 대해서 이 감사관 진술을 할 때 겁을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보고서도 결론적으로는 준용씨 특혜 채용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썼다가 이걸 굳이 주질로 쫙쫙 끊고 알아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고치고 난 뒤 지장도 찍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알아서 판단하라 아니라고는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썼다가 찍찍 지워버리고 알아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오죽했으면 검찰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 조사가 진행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머지않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는 있을 겁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별도로 당시 최순실 게이트 등등으로 해서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한 것도 없지만 그냥 쉽게 대통령으로 당선될 거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관이 검찰 진술을 하면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대답을 했는데 다만 이 부분만큼은 양심상 준용씨 특혜 채용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냐 알아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쳐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강찬호 논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찰이 부실 수사한 의혹이 짙다. 우선 준용씨가 응시원서 마감일 2006년 12월 6일 닷새 뒤인 12월 11일에 원서를 제출하면서 10일에다가 작대기를 꺼 사로 보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또 귀걸이를 하고 찍은 사진을 응시원서에 붙인 점, 준용씨가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주장한 응시원서가 원서 대장에는 존재하지 않은 점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관에게 특혜 채용이 아닌 것 아니냐며 유도신문한 정황도 있다. 이렇게 하태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수사도 검찰도 알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래서 특혜 채용이 아닌 쪽으로 유도신문한 정황이 있다고 하태경 의원은 주장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진술조서가 공개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보 공개를 가능하면 많이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하태경 의원이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어기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3심까지 갔습니다. 1심에서 졌는데도 그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복하지 말라고 했는데 검찰은 3심까지 버텼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이 진술조서의 공개를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검찰은 2017년 말 하태경이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자 그해 12월 12일 하태경 의원에게 거부 입장을 통보했는데 그 통지서엔 문준용이 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다. 문 XX가 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문맥상 문 XX는 문준용 씨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준용 씨 눈치를 봐서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산이 크다. 또 준용 씨를 의식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을 압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조국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추측을 할 만한 정황으로 하태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SNS 대책을 담당하면서 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가짜 뉴스라고 홍보했던 신모 씨가 현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채용돼 지금까지 2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나 감찰 경험이 없는 홍보 담당자가 민정수석실에서 채용된 이유가 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특혜 취업 의혹을 밝혀줄 수사 기록을 추가 발견한 것도 수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검찰이 당시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재철 원장을 비롯해서 황모 기획조정실장, 최모 행정지원팀장, 안모 행정지원팀원, 오모 행정지원팀원, 강모 계약직 사원 등 고용정보원 관계자 6명을 조사해서 진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용 씨 채용 당시 고용정보원의 인사를 담당한 실무진 전원을 검찰이 수사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문준용 씨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태경 의원은 이것은 부실 수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의 케이스도 문서천에 병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이 검찰은 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들 관계자들 누구도 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 졸업 예정 증명서를 보완받게 됐는지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당시 심재철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준용 씨가 졸업 예정 증명서 없는 응시원서를 제출했는데도 고용정보원이 문제를 제기한 흔적도 없고 응시 마감 5일 전에 졸업 예정 증명서를 냈는데도 받아준 점이 특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니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검찰은 당시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상당히 대충 문준용 씨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겁니다. 하태경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태경 의원이 또 머리를 쫙 굴렸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자, 이 검찰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하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거부하면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2017년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사건 재판에 나와서 특혜는 없었다고 정언한 고용정보원 관계자를 위증죄로 고소하는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2017년입니다. 2017년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나와서 특혜가 없었다고 정언한 고용정보원 관계자를 위증죄로 고소하면 다시 진실을 찾는 절차는 가능하다. 물론 이것 때문에 문준용 씨가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힐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태경은 말합니다. 참고로 위증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심재철 의원도 준용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당사자로서 권한에 따라 6인의 진술문서 공개를 검찰에 앞으로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하태경, 심재철 의원을 필두로 문준용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이 진술조서에 노동부 감사관 김모 씨의 진술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양심선언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문준용 씨 이번엔 뭐라고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준용 씨는 참고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페이스북에서 반박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 한 문수로 저에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 저는 정보 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이 없다. 자, 진실이 뭔지는 이제 밝혀질 겁니다. 문준용 씨가 이렇게 먼저 발끈하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의심이 더 드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은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